안녕하세요. 우리 김태균 원장님과 이름이 똑같은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을 모시고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네. 도와주실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46년생이십니다. 네, 엄마하고 1박 2일 여행을 30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 괴로운 1박 2일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우리 엄마하고 1박 2일 여행을 30년 만에 둘이서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엄마하고 여행 갈 날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남았을까. 그래서 저 이 정서지능을 어른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김태균 원장님이 노력하자고 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워보시면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덜 불행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름이 김태균이에요. 네. 요즘에 정서지능을 알리는 유튜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오셔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아이 유학 자금에 상당히 도움이 좀 됩니다. 네. 하다 보니까 뭐 한 100개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서지능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었냐면 삼성그룹 비서실에 근무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미래전략지 이런 걸 바꿨는데 같은 삼성에 있어도 비서실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가면은 대한민국의 똑똑한 인간들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북 정세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삼성그룹 비서실에 물어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똑똑한 곳이 모여 있는데 삼성 관리 전략의 삼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왜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많은지. 너무 똑똑한데요. 왜 저런 짓을 하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우리 임원 상무님하고 팀장하고 평가 면담을 합니다. 1년을 잘했는 거에 평가 면담을 해서 평가 면담 잘하면은 고가 잘 받아서 보너스 더 받고 그런 날입니다. 이틀 남았는데 팀장님하고 싸워요.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니까 잘했다가도 자기한테 덤비면 밉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지?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적당하게 못되고 적당하게 착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굉장히 허영심에 가득 차고요. 감정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한다. 내가 저 사람 잘 되라고 비난을 한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음에 잘해야지. 그럴까요? 안 그러죠? 같이 쳐서 무찔러야 되지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2017년에 저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보시는 이 식스세칸즈라는 어떤 정서지능을 가르쳐주는 기관과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여기에 지금 중요한 멤버가 돼버렸어요. 이거의 한국 대표가 돼버렸고 지금 제 돈 한 3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미국말로 된 거를 한국말로 바꾸고 한국 법인 만들고 이게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제 아이들도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늦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감정적인 존재입니까? 제가 너무 분위기를 감정적인 존재로 몰고 가나요? 네, 그래도 일상적일 때는 이성적이세요? 감정적이세요? 일상적일 때는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다 마음에 드나요? 왜 대답들이 약하시죠? 대부분 안 들잖아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대고 팍 삿대질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지 않습니까? 왜 안 싸우냐면 이성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힘들고 알잖아요. 근데 살짝 기분은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도 제 강의에 100% 동의 안 하는 거 저 잘 압니다. 다
다 알아요. 아는데 일어나서 너, 야, 임마, 이런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봅니까? 이성적이잖아요. 예, 이성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사람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주위에 폭발하신 분 보신 적 있나요? 이럴 때는 감정이 99가 돼요. 이럴 때는. 예. 근데 뭐 이성 조금 남은 게 이성이 막,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너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되겠어?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겠어?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눈이 돌아가면. 자, 여러분, 수학, 과학만, 국어, 영어 빼고요. 초, 중, 고, 수학, 과학만 2,500시간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배워요. 뭐 집합과 명제 이런 걸 배웁니다. 배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제가 자꾸 감정 얘기하니까 저런 거 필요 없어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감정 공부만 해가지고 의사 못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태기 원장님처럼 요즘에 서울 의대 가려면 수능에서 하나 틀리면 못 갑니다. 그냥 하나 틀리면 못 가요. 심지어 만점 맞아도 떨어진 데가 서울 의대예요. 근데 그럼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해야 되냐면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그런 논리 이성을 배워야지만 이성적으로 삶을 사는 거 맞는데 문제는 요럴 때 말이에요. 막 폭발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셨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학교에서 배워보신 분 없을 겁니다. 왜? 저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굳이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보시죠.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중령 진급 예정자 38살 양광준입니다. 살해 후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신상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 여러분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죠? 육사 나왔잖아요. 제가 저 학교를 폄하하고 싶은 의도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육사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졸업하는 건 더 어려워요. 10명 중에 6명밖에 졸업 못합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육사 나왔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계급이 뭐였나 보셨나요? 여기 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령 정도면 높은 계급입니까? 낮은 계급입니까? 제가 중령 운전병이었어요. 내가 중령, 대대장. 그래서 중령부터 경례 소리가 바뀌어요. 소령까지는 그거 혼자 하다가 중령 정도 대대장 오면은 단체 경례를 한다고요. 굉장히 고급 지휘관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 나오는 이 정보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지금 어디 근무하냐면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라는 아주 상급 부대 사이버 대테러 팀장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 유학도 보내줬어요. 카이스트에. 전산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답니다. 부인은 선생님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 아니, 저런 똑똑한 놈이 저런 멍청한 짓을 해요? 여러분, 보여드린 김에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 이건 음성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누가 와서 그냥 막 패죠? 막 패잖아요. 예. 죽어라 패지 않습니까? 대충 제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때린 놈은 뭐 하는 놈일까요? 예, 때린 놈은 여기 보면 여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업 시간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압수를 했답니다.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눈이 돌았죠. 돌아가지고 선생님 가서 때린 건데 저 선생님이 뺏은 선생님이 아니래요. 얘가 착각한 거예요. 비슷하게 보니까 왜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니까 뭐 다 비슷한 게 보인 거지. 그래서 얘는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예, 때린 엄마 아빠가 같이 고소해요. 예, 희한한 나라입니다. 예,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누구도 이거는 참 의사 선생님 되셔서 일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치과를 찾은 환자가 치료를 받다 말고 의사와 말싸움을 벌이는데요.
감정이 점차 격해지더니 급기야 의사의 뺨을 때리는 환자. 치과 의사도 어이구, 반격에 죽어라 나서며 진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면은 저 때리는 의사 선생이 이거죠, 그죠? 근데 저 뒷얘기 보면 저 할머니도 좀 너무했어. 너무 항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할머니 68세. 예, 여기 의사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 S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 근데 저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계속 항의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치료하러 왔는데 AS 받으러 왔답니다.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랬대요. 시끄럽고 치료나 하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막 말다툼하다가 패버린 거예요. 예, 패버려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인데 3층에서 뛰어내렸답니다. 예, 여러 사건 그 뒤에 뭐 환자 가족들이 와서 또 뭐 싸우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랬대요. 그러다가 또 다른 환자를 또 때렸답니다. 이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결국은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치과 의사는 여러분 치대 요즘 뭐 제가 이제 수험생 아빠를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의대, 치대, 수의학과, 한의대 이런 데는 뭐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똑똑한 애들이 왜 저러냐고요. 이거 여러분 뭐 너무 많은데 제가 제일 속상한 건 이 사람이에요. 네, 한번 보시죠.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강릉의 한 강아지 분양에 한 여성이 가방에 성 강아지를 꺼내 가게 주인 오모 씨를 향해 던집니다. 7시간 전 이 가게에서 50만 원에 분양받은 생후 3개월 된 물티즈입니다. 여성은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 씨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며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다툼이 계속되고 흥분을 참지 못한 듯 여성이 강아지를 내던진 것입니다. 오 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물티즈는 결국 이튿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17년 키우고 보내봤기 때문에 저 마음을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아닙니까? 우리 그 네티즌들이 저 아주머니의 직업을 찾아냈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분이래요. 저 아주머니의 직업은?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고 인근 대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네, 그리고 꽤 좋은 미국 학교에서 학위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었어요. 네. 자,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공통점만 보자고요. 처음에 중령, 하이스트 석사까지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치과 의사, 네, 교수, 지적 지능이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예. 막 눈 들어가 힘들 때 정서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안 배워봐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 사례 너무 많아요. 예. 이것도, 제가 이제 자살 예방 강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자살 얘기 좀 할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의 흔한 양상은 뭐냐면 부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의 70%는 친족 간 살인입니다. 10명 중에 7건. 친족 중에 주로 누굴까요? 친족 중에 살인사건의 대부분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모 자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아주 폐륜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여자가 남자를 많이 죽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많이 죽일까요? 그렇죠. 어떤 분은 여자라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6대 4예요. 남자가 6, 여자가 4, 여자도 꽤 죽입니다. 사모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싸움의 시작은 항상 보면 굉장히 작은 거로 시작합니다. 요건의 싸움의 시작은 프라이드 시킬래, 양념 시킬래였답니다. 시작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의가 상하니까 뭐까지 나와요? 옛날 일이 다 나오는 거지. 어쩜 그렇게 기억을 다 기억해. 예, 그래서 니네 집, 우리 집 나오다가 옛날엔 교사를 많이 했습니다. 목 졸라서. 요즘은 그놈의 그 영화 때문에 그런 요즘은 무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찌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찌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끔찍한 얘기를 해서. 왜 여러 번 찌르냐? 분풀 때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미쳤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 마침 난 17층 살아. 남자가. 난 17층 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는 뛰어내려요. 항상 뭐 뒤에 보면 누가 남아있어요? 애들이 남아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자살의 아주 흔한 패턴이에요. 너무 많아.
이 둘은, 이거 실명 되나?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만큼 가기 어려운 학교에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와가지고 집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또 남편이 부인 한의사를 죽였어요. 6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아있었어요. 쟤는 뭐냐고요. 금수저로 살 수 있었던 저 아이는 저 엄마 아빠가 감정 싸움하는 것 때문에 아이는 무슨 평생 저러고 살아갑니까? 네. 너무 많아. 이거는 얼마 전에 강남 5층 빌딩에서 헤어졌다고 남자애가 여자애를 17번 찔러 죽였어요. 동탄 사는 애가. 지네 집 앞에 마트에서 칼도 샀어, 이렇게. 예. 얘 2018년 수능 만점 받은 애였어요. 예. 학교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연대 의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저 엄마 아빠가 지금도 우리 아이 수능 뭐 만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 똑똑한 애들이 왜 그러냐고요. 예. 제가 여러분 요것도 최근에 가장 속상한 걸 하나 광주의 한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말로만 들어서는 믿기 어려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학교 측은 얼마 전에 한 3달 됐습니다. 교사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교육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과 실랑이하다 욕설을 하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래, 땀 때렸다. 뭐하냐? 땀 때렸다. 니는 그래 감옥에 나타나. 가방을 휘두르는가 하며 선생님의 손을 깨물고 안 됐어요, 저 아이가. 예, 쟤는 이미 저런 문제 때문에 이 학교에 전학을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보냈더니 저 엄마가 학교를 고발했습니다. 저 엄마가. 왜 고발했을까요? 너희들이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켜서 애가 저렇게 됐다.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저 엄마의 직업은? 의사 아닙니다.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계시는데, 아니,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안 배워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일으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앞에 계신, 네, 저기, 숙녀분. 네.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화나실 때. 나가버리세요? 나가서 예. 10분 있으면 좀 편해요. 편해서요? 주로 누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여기요? 네. 뭐, 저도 제 와이프가 20몇 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나갔다 오시면 좀 나으세요? 나갔다 좀 있으면 조금 잊어버리고 들어와요. 예. 그럼 바로 옆에 분한테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짢고 짜증나고 화날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쫓아나가세요? 그럼 해결이 안 되시겠네요? 그 쫓아나가시면 좀 풀리세요? 어디 가는지 봐야 될 거예요. 그 약간 썩소리 지으셨어요? 그래도 두 분이 이 시간에 여기 같이 오신 거 보면,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정서진흥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 4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살아가시면서 저 4개가 다 비슷비슷한데 저 4개 중에 가장 경계할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추측하고 판단하고 오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재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한 다음에 막 내가 재는 거지 이렇게 나이 차로. 오해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막 이게 저런 싸가지 없이 뭐 이렇게 막 소설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한때는 제가 우리 엄마의 별명을 소설가라고 지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소설을 써? 예. 우리나라의 시엄마들은 왜 그럴까? 제가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한때 그 고부지간의 갈등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됐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사실 지금도 조금 불편은 해요. 예.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참는 거죠. 자, 참으면서 요거 4개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짜증, 단절. 왼쪽 걸 하면서 오른쪽 쪽을 하게 되는데 저 중에 가장 위험한 거는 예. 저 폭력은 뭐 때리는 거보다는 이제 말로 하는 폭력. 여러분 말은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예. 법에서도 말은 강력한 폭력이라고 돼 있어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구한테 상처 받으셨는데 생각해 보시면 뭐 두들겨 맞은 것보다 말하니까요. 예. 막 그러다가 말 함부로 하고. 근데 저는 제일 위험한 거는 얘라고 생각해요. 얘라고.
여러분 꼭 이거 아주 정성스럽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위장 말고, 예, 그 위장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disguise 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 막 추측하고 오해한 다음에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아. 막 참는 거죠. 그렇게 배우셨지 않습니까? 참으라고.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다음날 뭐 상사 때문에 내가 열받았는데,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자면 까먹은 것 같죠? 네. 근데 다음날 돌아가면은 그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자가 있잖아요. 그럼 또 열받아. 그럼 또 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참는 게 여기 어디에 쌓입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쌓여요. 쌓이다가 요때쯤 오면 못 참아가지고 여기 터졌잖아요? 막 입으로 나오는 거지. 예. 요때쯤 나왔으면은 좀 덜 상처 주는데 요때쯤 나오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와. 내가 이런 욕을 할 수 있다니. 뭐 콩나물도 들어가고 뭐. 옛날에 우리 엄마가 어찌 아줌마하고 싸우는데 어디에 콩나물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점잖은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더니 참다가 괴물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요때 나오는 게 되는데 요때 안 나오니까 계속 참는 겁니다.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으면은 안에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뇌혈관 병이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뇌 동맥류 이런 거 걸리시면은 안 되세요. 수술할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프면 성숙하겠지만 파기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부분 우리 무릎, 저도 김태경 원장님 2년은 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 주셨습니다. 여기 다 우리 동문들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아픔들보다 이 정신적인 아픔 이런 것들인데 제가 쓰는 방법이 오늘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예. 네. 이거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실수하죠, 저도. 또 싸워요. 우리 마누라하고도 싸우고. 요즘 제 장모님하고 조금 안 좋아요. 이 유튜브 우리 장모님 보고 계실래나? 링크 드리고 왔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본인도 알았죠? 저랑 안 좋은지를.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한 다음에 제가 이러는 거죠. 반성을 하는데, 옛날처럼 꾹 참는 게 나 수먹는 게 아니라, 저 톤이라고 하는데, 톤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감정을 가져? 너무 빈도와 강도가 강하고 잦아지지 않았어? 네가 이런 말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불편할 거를 너 알잖아. 왜 수많은 감정 중에 맨날 짜증, 분노밖에 없니? 돈이 다야? 네가 돈이 다 아니라며. 저기도 잘하는 게 있잖아. 네가 그런 말 해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 봐라 지금. 너 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예, 이거 뭐냐면 이거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실래요?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은 저는 뭐 덜 불행해진다고 좀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서지능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 여러분 제가 왜 제가 따라 하시게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 말하는 걸 좋아합니까? 듣는 걸 좋아합니까? 설마 듣는 걸 좋아한다는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연세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말이 더 많아지십니까? 줄어드십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시죠? 많아지시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예. 우리 엄마는 진짜 방금 했던 말 또 해요. 예. 그런데 그게 똑같은 게 반복이 안 되려면 이걸 해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에 비추자. 빨간 불에 멈추자. 녹색 불에는 나아가자. 그러니까 물에 비춰보는 겁니다. 저게 영어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물에 비춰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 패턴을 하고 있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남한테 뭐라고 전에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과 이런 패턴을 해서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있구나를 알아야죠. 근데 비춰봤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안 될걸요? 여기 왜 오셨나요? 뭔가 성장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물에 비춰봤더니 뭐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멈춰서서 새롭게 다른 걸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안 했던 것들을. 이거는 뭐냐면 기부. 우리가 녹색 뿌리면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고 새로운 걸 선택하시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의미가 좀 더 뭐지? 더 찾아보면서 나를 더 보려고 하고 빨간불에 멈춰보고. 요게 정서지능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했던 질문들을 조기조기 매칭하는 것들입니다. 저거를 일상에서 계속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부터 시작. 감정을 이해, 인지,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 한번 더 해볼까요? 빨간 거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해, 인지, 활용, 조절.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인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감정이 뭐지? 이름 붙이는 능력입니다. 이해는 왜 내가 화가 났지? 아, 지금 내가 갖는 감정은 화인데 왜 내가 이 화가 났지? 그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감정을 활용을 하지? 어떻게 조정하지?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요, 인사 좀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좀 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좀 하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친한 척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아유, 예. 아유, 괴롭죠? 그때 여러분, 친한 척 하라 그랬을 때 제가 시켰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이름 붙여보세요. 이름 붙여보세요. 예. 뭐 짜증이었나요? 저 강사가 별거 다 시키네. 예. 막, 어색합니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지만 내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못해요. 예. 왜 못하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정서지능을 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정을, 뭐 정서지능을 제가 한다 그러면은 무슨 기업에서 저한테 이런 요청이 옵니다. 우리 리더들이 드라이하고 삭막하다고 와서 촉촉이 적셔달래요. 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서지능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기제예요. 그걸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서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요거로 보셔도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정을 네, 사실 저도 좀 늦은 편입니다만은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보면은 이제 두뇌에서 작동하는 감정 메커니즘이 이렇답니다. 예. 제가 이거 영어로 공부하는 미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하나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건 아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소리일까요? 예, 무슨 소리? 다 까먹어서도 오늘 요것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6초만 참으면 세상에 분란은 없다. 네, 이렇게 자, 저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자극 입력, 운동 출력. 한번 더 해볼까요? 자극 입력, 운동 출력. 자극이 들어오면 뭔가 출력하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어떤 자극이 와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있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극이 들어와서 뭔가 이 중추신경계에 처리가 돼가지고 운동으로 가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합니다. 그럼 나도 같이 욕을 해. 누가 나한테 뭐 때리려면 나도 같이 때려.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 그 운동으로 출력하잖아요. 그때 감정이 생기는데 감정이 6초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 만나는 친구를. 놀랐죠. 야 누구야. 오랜만이야. 그러다 그 놀란 감정 얼마나 갑니까? 물론 좀 사람하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갑니까? 6분 가나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다가 좀 얼굴 더 좋아지셨네요. 네, 뭐 좀 어디 계세요? 그 감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6초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물론 분노가 생겼을 때 감정이 6초 뒤에 기쁨으로 바뀌면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도른 거예요, 도른 거. 그러나 아주 극단의 화가 나도 6초 정도 지나면은 조물주가 다행히 우리한테 그게 톤이 좀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여러분 6초 세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예, 짧습니까? 깁니까?
깁니다. 지금은 멀쩡하니까 짧죠? 열받은 상황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0.25초 만에 반응한답니다. 그런데 6초는 24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극이 왔는데 사모님이 바로 0.25초 만에 같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둘, 6초는 24배는 예를 들어서 막 10kg짜리 이걸 드는 사람이 240kg 드는 겁니다. 엄청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7년 전부터 이 훈련을 했는데 꽤 괜찮아요. 뭐라고 하면 일단 숨부터 쉽니다. 자, 여러분 숨 쉬어보세요. 내뱉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뱉을 때 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 내뱉을 때 배가 나오는데 배가 쭉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심호흡이라도 하세요. 심호흡이라도. 이 6초 정말 중요해요. 이거 보면 복잡한 거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 X축은 정서지능 점수예요. 이 정서는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저기 Y축은 행복 점수, 행복 점수. 그러면 이게 높아질수록 이렇게 경향성이 생기잖아요. 이게 높을수록 행복할 확률이 50%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서지능 평균이 100점인데요. 100점. 100점인데 여기 계신 분이 한 110점 맞았잖아요. 그럼 평균 밑에 있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10배가 높다.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 아버지가, 우리 원장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뭐 수술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어. 당연히 그 병원 잘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 잘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뭐 우리 원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리더가 사이코야.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매년 정서지능 점수를 측정을 해요. 바로 얼마 전 데이터인데 정서지능 점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떨어지고 있어요. 저기 6개 대륙 전부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180개국의 평균인데 아시아는 여기 있어요. 정서지능 점수가.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절을, 그러니까 지켜보는 능력. 더 쉽게 말하면 6초를 견디는 능력이 외국에는 평균 요 정도 되는데 아시아는 요 정도 돼요. 예, 짜증나게 미국은 저 위에 있어요. 예, 여러분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한국은 여기 있어요. 제가 2020년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 있지? 만나는 사람보다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요 며칠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다 맨날 전화 와요. 괜찮냐 나한테. 난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서지능 점수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보시죠. 요거는 기지개를 피시는 이유는 뭐냐면 뇌한테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요거 꼭 받아들여라. 안타까운 현실이 저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뭐 조사를 하면 안 좋은 거 1등은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뭐 1등 하죠? 또 아시는 거 다 얘기해 보십시오. 안 좋은 거 1등. 안 좋은 거 1등. 저출산율. 네, 또. 예. 네,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시간율. 예, 그 다음에 노인 빈곤도. 더 황당한 거는 제가 황당한 건데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사망률 1등이에요. 횡단보도 내. 그럼 횡단보도 내에서 주로 누가 돌아가실까요? 애들이 무단횡단? No. 대부분 어른들.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 무단횡단 하는 분들 보세요. 대부분 누가 무단횡단할까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도대체? 육교 밑을 건너가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래.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데이터예요. 매년 10월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예. 저는 이제 저한테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쭉 보는데 1000명 정도 늘었어요. 네. 한 8% 정도 자살률이.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를 한번 맞춰보시죠, 여러분. 자살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이유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틀리지 않는데, 노령 인구가 늘어서 그래요. 노령 인구가 안타깝게도. 보시면,
자살률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80대 이상, 80대 이상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졌어. 그러면 10대, 20대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연령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살률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거의 3배 높습니다. 예. 저기 우리 부군을 좀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남자분들 좀 위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 해주시는 분이네요. 오히려 남자들이 훨씬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진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분이 저랑 같이 자살 예방 강사를 하시는데 하버드 물리학과 박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걷지를 못하십니다.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전에 하버드고 뭐고 간에 걷지 못하니까 아들도 교수인데 아들이 출근하고 집에 며느리만 있대요. 화장실을 가는데 누가 도움이 없으면 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걷지 못하니까 보고 싶은 것도 못 보러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뭘 못 배워보셨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감정을 지켜보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갔나요? 그냥 계속 참는 것밖에 안 배웠던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이 정서지능은 측정하고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예일대 총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못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그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2017년에 제가 이걸 도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에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물에 비추자, 뭐 빨간불에 멈추자, 녹색불에 가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성하는 8개 역량인데 8개 역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 해석, 패턴 인식, 결과 예측, 감정 처리, 내적 동기, 낙관 발휘, 공감 활용, 목적 추구 하나하나를 수학, 과학 배우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근육 키우듯이. 저거 다 배우는데 3일 걸려요. 3일 동안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다 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이거를 우리나라 많은 데 전파하는 게 저의 남은 목표예요. 일단 학교에다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학교에. 그 중에 저랑 하나만 해보실까요? 네. 자, 위에 한번 한글로 된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감정을 막 말해보세요, 지금. 네. 요 행복, 즐거움, 사랑, 기쁨에 관련된 감정. 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네.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네. 그게 감정인가? 네. 자, 또 해볼까요, 여러분? 요것도 해보세요. 시도 한번 해보세요. 슬픔, 회한, 좌절, 뭐, 괴로움과 관련된 그런 감정들. 잘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제가 시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 즐거움, 사랑과 관련된 감정 대충 찾아도 이만큼 돼요. 대충 찾아도. 예, 대충 찾아도 이런 거. 뭐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미국은 미 연방의회에서 2011년에 정서지능을 초중고에서 10%씩, 주에 10%씩 의무적으로 가르치라고 입법화가 됐어요. 예. 우리는 저러고 있는데. 예. 하여튼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똑똑해진 이 IQ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정서지능을 중요하게 인지만 해도 2배 더 행복해지신다는 얘기예요. 2배. 장사를 더 잘하고 싶습니까? 메뉴 개발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AI가 다 해주니까. 정서지능을 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EQ를 더하면 22배 성장한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걸 EQ를 하면서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은 너무 화두만 전달해 드려서 이 강론들은 저도 김태균 오셔서 저 유튜브에 보시면 또 강론이 많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